자, 연습 문제. 자, 이런 건 못 풀면 안 되지, 그지? 다 쉬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주당 이익 빼놓고는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어요, 사실은. 회계관리 2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3일에 2001년도 매출 및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200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은 얼마인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T계정을 그려놓고 보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T계정 한번 그려볼까요? T계정에 그냥 외상매출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가고, 그죠? 그 다음에 기말이 대변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만약에 수익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매출이 차변에 오고, 만약에 현금으로 뭐 회수했다라면 이렇게 대변에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여기다 끼워 넣으면 돼요. 기말 기초의 매출채권 잔액은 3,500만 원이래요. 3,5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잔액은 보통 이런 거 할 때요. 기초와 기말을 먼저 적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 여기 있잖아. 7,500. 그냥 차대변만 맞추면 돼. 회계관리 2급 때 했던 거야. 그럼 양쪽에 얘는 9천만 원. 그죠?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도 9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가 나와요? 요게 5,500만 원 나오면 맞는 거죠? 위에 3,500이 있는 거니까. 그죠? 5,500. 정답은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너무 쉬워요. 자, 넘어갈게요. 2번. 자, 손익. 야, 2번이죠? 2번.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3번.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과 결과, 비용을 인식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니까 또 뭔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대1 대응,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직접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대응. 직접 대응. 하나 팔 때 하나씩 대응되는 바로 뭐예요? 판매 직원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직접 대응 원가죠. 매출 원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1, 2, 3번은 사실 다 뭐예요? 간접 대응이잖아요. 간접 대응.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거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4번 문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되는 어려운 것은 1번이죠. 비료, 여과 아닌 거. 1번. 자, 다음 5번 문제. 자, 웃음만 나오네요. 그죠? 자, 비용. 틀린 것은 연구비는 연구 단계에 속하는 각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전액 단기 비용을 인식한다. 예, 맞아요. 경상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용. 아까 이거 밑줄 쳤었어요. 그죠? 내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콕 집어준다 했잖아요. 접대비나 뭐 이런 건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죠? 판매와 관련해서 발생하므로 원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틀렸어요.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전산회계 1급 공부를 하다 보면 500번대 경비와 800번대 경비가 있죠. 접대비도 500번대 접대비가 있고 800번대 접대비가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과정을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고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그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뭐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다음. 자, 6번으로 넘어갈까요? 6번. 자,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일단 평가 손실 있죠. 평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잖아요.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그럼 선생님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은 뭔가요? 예, 손상차손 모모 손상차손은요 그냥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예, 모모 손상차손은 다 영업의 비용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자,
장부 마감 전 발견된 다음의 오류 사항 중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잉여금 처분 사항이잖아요. 그죠? 잉여금 처분 사항인데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일이거든요. 재무상태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 손익 누기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랑 일단 관계없어요.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재손실을 일반관리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재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일반관리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인 비용을 처리했으면 전반적으로 그냥 밑에 있는 걸, 원래는 재손실,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될 걸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했어. 그럼 각 구간별 이익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잘못되거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잘못되거나, 그죠? 그죠? 영업이익이 잘못될 수 있겠죠. 영향을 주는 게. 근데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넘어갈까요? 자, 주당이익 나왔어요. 주당이익이 쉽게 나오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물어봅니다. 주당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한 주당 발행한 이익, 그죠? 주가 수익률하고 관계가 있어요. 유통보통 주식수가 올라가면 주당이익이 증가한다? 아니요. 이게 분모값에 있잖아요. 가중평균 보세요. 자, 공식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란 말이에요. 그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인데 그 부분에 보통주 당기순이익이에요. 공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당순이익이라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떨어지죠. 예. 얘가 올라야 얘가 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3번이 틀렸다. 공식을, 사실 이건 산수의 문제예요. 수학의 문제예요. 예. 분모값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그 결과값이 증가해요. 감소하지.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그죠? 보통주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분자값이 올라가면 결과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학관계를 알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갈게요. 야, 이거 쉽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이거. 그죠? 영업이익 계산하면. 저는 그냥 안 풀을게요. 이건 안 풀어도 되잖아. 9번 정답 3번이에요. 넘어갈게요. 패스. 뭐 이런 걸 내가 풀어줘. 회계관리 2급이야. 씨. 자, 이런 거 풀어드릴게요. 이런 걸 해야지. 자, 다음 중 주당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주당이익은 한 주당 이익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특정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주당 손익을 비교해 봄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또 평가할 수 있죠. 2번. 특정 기업의 주당이익을 주당 배당금 지급액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거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당기순이익 중 사회에 유출되는 부분과, 사회에 유출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배당이죠. 사내에 유보되는 부분의 상대적 비율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3번. 주식 가격을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인 주가 수익률은, 그죠?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증권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세 가지 비율을 봅니다. EPS, PER, 그다음에 BPS라는 게 있어요. 그걸 봅니다. 맞아요. 마지막 4번. 주당 이익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공시에다 의무가 존재. 아니요. 비상장 기업은 꼭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하고 뭐 면제해 준다고 했지 꼭 뭐 의무적으로 하지 마. 그건 아닌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꼭 의무 사항은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이제 계산 문제. 주당 이익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거 쉽게 나온 문제, 가장 아주 노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면요, 우선주, 보통주가 모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주 당기순이익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6천만 원에서 빼기, 자, 우선주 배당금 500을 빼줘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5만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5만 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5,500만 원에서 5만 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1,100원이 나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4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역시 주당 이익 문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옳은 것은 당기순이익은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에 대한 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죠? 방금 했네요. 그죠? 보통주 당기순이익 산정 시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예.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시수를 구할 때 유상증자가 만약에 실시됐다면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죠. 납입일 기준이다. 실제로 유상증자 한 날, 그게 납입일 기준이죠. 납입일 기준. 예, 틀렸고. 2번. 자기 주식 취득 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기간 동안에는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제외하라 그랬었죠. 제외하라고 했었죠. 취득부터 매각까지는 내가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4번. 단기 중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주식 분할 및 병합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말이 아니라 기초에 그냥 1월 1일자로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12번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이거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앞에 바로 앞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들 기말 현재 환율 환산화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계정 과목,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외화 환산 손이고 화폐성만 인식해요. 즉 인식하지 않는 걸 물어본 거니까 비화폐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비화폐성 항목. 여러분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장기 차입금. 근데 재고 자산은 아니죠. 재고 자산은 대표적인 비화폐성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랑 선자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정답은 4번. 자, 14번, 15번 이제 외화 환산 손익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2월 10일에 회계 처리를 물어봤는데 제가 칠판에 판서 좀 해볼게요. 자, 볼게요. 분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품을 2,000달러에 외상으로 판매. 그럼 이제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이니까 내가 외화 받을 돈이죠. 외화 자산.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아주 노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자, 요거 2월 1일 분개를 먼저 할게요. 2월 1일 분개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냥 줄여 쓸게요. 외상 매출금. 자, 환율 환산해 볼게요.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자, 2,200만 원이 나옵니다. 2,200만 원. 220만 원 참. 2,20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20만 원 대변에 그냥 매출 상품이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같은 금액 22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왜? 그럼 이제 220만 원이 있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220만 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무상태표 그려보면 뭐 220만 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2월 10일 자, 요거 이제 환차 손익을 구하는 문제니까 2월 10일 2월 10일 날을 보면 자, 일단 외상 매출금은 220만 원이지만 들어오는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240만 원이 들어와야 돼요. 240만 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만큼이 뭐가 생기냐 하면 외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요거. 외환 차익. 그럼 요 분계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예, 뭐 사실 제가 안 해줘도 그만인데 이거 회계관리 2급 문제예요. 사실 전산회계 1급, FH 1급도 나오죠. 그죠? 그냥 안 해줘도 되는 문제인데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해봤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 예상 매출금이니까 그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5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PPT 교환으로도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FAT 2급 PPT 교환에도 이게 사실 이걸 기준으로 그 PPT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못 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회계관리 2급 기본서 교재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회계관리 2급하고요. 요 회계관리 1급하고 여기 연결고리가 있고 또 회계관리 1급과 재경관리사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관리 1급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연결고리.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1급에서 세무회계 세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러분은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재무나 세무 중에 뭐가 어렵냐라고 하면 저는 세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재경관리사 가잖아요. 재무, 세무, 원가관리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재무요. 또는 원가관리요. 세무가 제일 쉽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앞전에 있던 거를 잘 다듬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외화자산의 처분. 아이고. 외화자산의 처분, 또 외화자산의 결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예요? 네, 이건 처분 결제라는 얘기는 실제로 실현시키는 거죠. 실현. 환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환산손익이라는 말은 있으면 안 돼요. 환차손익인데 잘 봐요. 발생 당시 환율보다 회수 당시 환율이 낮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표시이기 때문에 외환 차손이 되어야 됩니다. 외환 차손. 그 다음 두 번째, 발생 당시 환율하고 회수 당시 환율을 비교했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플러스의 부호가 나오겠죠. 그럼 외환 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한번 봐요. 기억이 외환 차손, 니은이 외환 차익. 그럼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그리고 자, 이건 부채죠. 부채 조심해야 돼요. 발생 당시 환율보다 상환 당시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나한테는 이익이에요. 외환 차익이죠. 그러면 당연히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죠. 환율이 올랐으면 나한테 손해잖아. 외환 차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차손 차익, 차익 차손. 차손 차익, 차익 차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은 15번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사항들까지 모두 다 완료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사실상 마지막 이론 수업이죠. 예, 현금 흐름표 단원을 끝으로 재무회계의 모든 정규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꾸준히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